이번 시간에는 우리 포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다 그러면 이제 포트는 메인보드, 우리 컴퓨터 본체 보면 메인보드 있죠. 그 메인보드에다가 주변 장치를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할 때 이제 우리가 케이블이나 그런 걸로 이제 연결하는데 그때 이제 사용되는 그 접속 부분을 보고 우리는 포트라 그래요. 포트. 우리가 마우스가 됐든 키보드가 됐든 아니면 프린터가 됐든 모니터가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본체에 갖다 꽂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제 접속 부분, 그 부분이 포트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USB가 각광받고 있다 그랬는데 우리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이 USB가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오니까 USB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다른 포트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나온 게 이제 직렬 포트요. 직렬 포트다 그러면 이거 예전에 쓰던 거고 병렬 포트도 이제 예전에 쓰던 거예요. 자, 일단 직렬부터요. 직렬이다 그러면 한 번의 데이터를 1비트씩 전송하는 방식을 보고 얘기해요. 그래서 한 번에 1비트씩 1비트씩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포트를 보고 직렬 포트라고 하고요. 얘는 이제 마우스나 모뎀 같은 것들 연결할 때 사용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용되는 전송 속도 단위를 보고 BPS라 그래요. 그래서 비트 퍼 세컨드에서 1초당 몇 비트씩 전송할 수 있냐 그거 얘기하는 게 우리 직렬 포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렬 포트는 한 번에 8비트씩 전송을 해요. 전송할 수 있는 방식을 보고 병렬 포트라고 하고요. 얘는 예전에 이제 프린터가 됐던 집 드라이브라는 외장 디스크가 됐던 이런 거를 연결할 때 병렬 포트라는 걸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PS2 포트다 그러면 얘는 요즘에도 우리가 볼 수는 있어요. 자, 이렇게 그 키보드나 마우스 연결할 때 동그랗게 생긴 거 있죠. 여기 막 점점점점 찍혀 있는 거. 이거는 최근까지도 이제 사용하던 거. 그게 이제 PS2 포트입니다. PS2 포트는 이제 마우스가 됐든 키보드가 됐든 이런 걸 연결할 때 사용했고요. 얘는 그 안에 핀이 6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세 가지 중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요 직렬 포트 좀 기억하세요. 직렬 포트에서 기억해야 되는 게 한 번에 한 비트씩, 1비트씩 전송할 수 있다. 요거랑 그다음에 직렬 포트의 전송 속도 단위 BPS다. 요거 잘 기억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USB 포트요. USB 포트를 우리 말로는 범용 직렬 버스라고 그렇게 불러요. 여기 보면 또 직렬이라는 말 나왔죠. 아까 좀 전에 제가 직렬 포트 하면서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1비트씩 1비트 전송하고요. 기존에 있던 직렬이나 병렬이나 PS2 포트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통합해서 만들어 놓은 직렬 포트를 보고 우리는 USB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포트를 통합했기 때문에 범용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얘는 직렬이기 때문에 직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범용 직렬 버스를 보고 USB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원래 있던 직렬 포트보다는 데이터 전송 속도가 많이 빨라졌어요. 그리고 이 USB는 우리가 컴퓨터 본체에 보게 되면 앞면에 USB 포트 꽂는 게 본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2개 아니면 4개 꽂을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본체 뒷면에 봤을 때 이제 USB 꽂을 수 있는 포트가 4개에서 8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USB를 거기 꽂을 수 있는 곳에다가 다 꽂았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못 쓰냐? 쓸 수 있습니다. 이제 허브라는 걸 중간에 이용하게 되면 최대 USB는 127개까지 연결시켜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허브라는 게 뭐냐면은 방에 보게 되면 코드 꽂는 데 있죠. 전기 코드 꽂는 데. 거기가 보통 보면은 방 하나당 2개씩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가전제품을 방 안에서 2개만 써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멀티탭이라는 거 사서 코드 여러 개 꽂아서 쓰는 거 사서 연결해서 쓰잖아요. 그죠? 그게 허브예요. 그게 허브. 근데 그런 허브가 USB를 이제 꽂을 수 있게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그런 허브를 이용해서 최대 127개까지 연결할 수 있더라. 라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핫 플러그인 그리고 플러그 앤 플레이 요거를 이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앞에서 했던 직렬이다 병렬이다 아니면 PS2 포트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컴퓨터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꽂거나 빼거나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 USB는 되죠. 그게 이제 핫 플러그인이요. 핫 플러그인. 핫 플러그인이랑 이 플러그 앤 플레이는 서로 다른 겁니다. 핫 플러그인은 컴퓨터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장비를 꽂았다가 뽑을 수 있는 그런 거를 보고 핫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거고요. 플러그 앤 플레이는 우리가 핫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만약에 USB를 갖다 꽂았어요. 꽂았을 때 해당 장치를 사용할 수 있게 자동으로 시스템 환경을 구성해 주는 걸 보고 플러그 앤 플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은 서로 개념이 달라요. 기능들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USB를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웬만한 것들은 다 USB로 돼 있죠. 그래서 뭐 마우스가 됐던 키보드가 됐던 모니터가 됐던 아니면 PC 카메라가 됐던 아니면 프린터가 됐던
디카가 됐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USB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전부 다 USB로 다 나와서 우리가 쉽게 쓸 수 있게 그렇게 많이 USB 포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송 속도요. USB도 이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왜? 데이터 용량이 점점 커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USB 전송 속도도 빨라져야 우리가 컴퓨터를 빨리빨리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게 USB 1.0. 이때는 이제 1.5 Mbps. 그 다음에 USB 1.1은 12 Mbps. 그 다음에 2.0이다. 그러면 얘는 480 Mbps. 그 다음에 3.0이다. 그럼 이제 5GBps까지 전송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USB 3.1이다 라고 하게 되면 10GBps까지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송 속도도 점점 빨라진다. 그리고 이 전송 속도 수치 있죠. 수치는 조금 기억하셔야 돼요. 얘가 숫자들이 이렇게 여러 개 써 있고 버전도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와요. 다음 중 USB 전송 속도가 잘못 적재진 거 찾아라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전송 속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마다 이제 연결되는 단자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2.0 이하다 그러면 그냥 검은색으로 생겼고요. 3.0이다 그러면 이제 파란색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3.1 같은 경우에는 하늘색이나 빨간색 그렇게 해서 USB 단지가 색깔이 그렇게 서로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단자 색깔을 보고 이제 어떤 거다 구분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E1394요. 1394 요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사에서 만들었어요. 애플사에서 맥킨토시라는 컴퓨터가 예전에는 있었거든요. 그 컴퓨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직렬 인터페이스 방식을 보고 IE1394라고 그래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핫플러그인이라는 이런 기능들 지원해 주고요. 얘는 주변 장치를 최대 63개까지 연결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주변 장치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 아니고요. 얘는 이제 어떤 걸 연결시키냐? 디지털 가전기기 있죠. 디지털 가전기기, 디지털 캠코더 같은 것들, 이런 디지털 가전기기를 컴퓨터랑 서로 연결시킬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IE1394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직렬 인터페이스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얘는 최대 63개까지 연결할 수 있다. 주로 디지털 캠코더 같은 디지털 가전기기를 연결하기 위해 사용한다. 그리고 애플사에서 만들었다. 이 네 가지는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IRDA요. 얘는 이제 적외선을 사용해서 주변 장치와 통신하는 방식을 보고 얘기해요. 우리가 적외선을 사용하는 거다라고 하게 되면 뭘 생각하면 되냐면은 우리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리모컨 있죠. 뭐 TV가 됐던 에어컨이 됐던 그런 가전제품의 이제 리모컨들이 전부 다 이 방식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노래방 가서 이제 노래 부를 때 마이크 잡고 이제 노래 부르죠. 그 마이크 중에 이제 무선 마이크 있어요. 그 무선 마이크도 이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얘는 노트북이 됐던 주변 장치가 됐던 이런 것들을 서로 짧은 거리에서 무선으로 통신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IRDA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HDMI요. HDMI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상이 됐던 음성이 됐던 이런 거를 하나의 케이블로 전송하는 그런 디지털 포트를 보고 우리가 HDMI라고 합니다. 얘는 일반적으로 집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셋탑박스나 아니면 DVD 플레이어, 리시버, 그리고 모니터, HD TV 이런 것들을 서로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게 HDMI요. 디스플레이 포트다 그러면 디스플레이 포트는 PC 업계에서 중심이 되어서 개발한 그런 디지털 포트를 보고 우리가 디지털 포트라고 해요. 얘는 이제 뭐 TV가 됐던 모니터가 됐던 이런 디스플레이 장치에다가 화면 전송해주는 그런 포트입니다. 얘는 HDMI처럼 영상이 됐던 음성이 됐던 이런 거를 하나의 케이블로 이제 전송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얘의 장점이 또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은 여러 개의 기계를 한 케이블로 전부 다 연결할 수 있어요. 중간에 이제 허브라는 게 들어가겠죠. 허브라는 게 들어가서 멀티탭처럼 허브라는 게 들어가서 여러 기계를 한 케이블로 연결한 다음에 각각의 기기에다가 전부 다 신호를 전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화면에 서로 다른 화면이 서로 다른 모양이 서로 다른 그림이 나타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디스플레이 포트요. 그 다음에 이제 블루투스요. 블루투스는 뭐 제가 설명을 따로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사용하고 계시죠. 블루투스다 그럼 블루투스는 이제 핸드폰이 됐던 PDA가 됐던 노트북이 됐던 휴대 가능한 그런 장치들 간에 서로 양방향, 쌍방향 정보 전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블루투스요. 얘는 스웨덴의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만들었어요.
근거리 무선 통신이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통신 방식을 보고 우리는 블루투스라고 합니다. 요걸 이제 만들 때 IEEE 802.15.1번이라는 이 규격을 사용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블루투스는 뭐 우리 헤드셋도 블루투스고 요즘에는 웬만한 게 다 거의 다 블루투스로 연결을 시키죠. 이어폰 같은 것도 그렇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포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USB요. 그리고 IEEE 1394 그리고 우리 블루투스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바이오스다. 그럼 바이오스는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의 약자예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본 입출력 장치나 메모리나 하드웨어 이런 작동에 필요한 명령어들을 모아놓은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 우리는 바이오스라고 해요. 자, 이 바이오스에서는 여러분들이 특징을 정확하게 좀 알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이오스라는 아이는 롬에 저장돼 있어요. 롬에 저장돼 있어서 얘를 다른 말로 롬바이오스라고 그렇게 많이 부릅니다. 이 롬이라는 장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중간이죠. 중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펌웨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사람들 보면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또 중간에 중성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중간에 있다 그래서 펌웨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이 바이오스는 뭘 해주냐? 전원이 켜지면 포스트라는 걸 실행을 해요. 포스트가 파워 온 셀프 테스트죠. 그래서 전원이 들어오면 파워 온, 전원이 들어오면 셀프 테스트, 자가 진단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컴퓨터를 일단 먼저 점검을 해요. 점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사용 가능한 장치들을 초기화를 시킵니다. 초기화를 시키고 그리고 윈도우가 시작될 때까지 부팅 과정을 전부 다 이끌어주는 게 요 롬바이오스예요. 이 바이오스라는 아이는 스타트업 루틴이라는 것과 서비스 처리 루틴 그리고 하드웨어 인터럽트 처리 루틴 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최근에는 요 바이오스가 플래시롬이라는 곳에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따로 칩을 교환하지 않고도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롬바이오스에 보게 되면 이제 시모스라는 게 있어요. 시모스에서 이제 설정 가능한 그런 항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기서는 컴퓨터의 시스템 날짜와 시간 그리고 하드디스크 어떤 타입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부팅 순서 어떤 거 먼저 부팅되게 할지 그리고 칩셋 설정도 할 수 있고요. 전원 관리도 할 수 있고 PNP 지원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것도 설정할 수 있고 시스템 자체의 암호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안티바이러스라는 이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시모스에서 설정 가능한 항목 어떤 거 있는지 정확하게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요 위에 있던 특징들 그것들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